자, 여러분들 형제 자매 있으신가요? 혹은 뭐 남동생이라든지 혹은 뭐 여동생 혹은 뭐 오빠, 언니 혹은 뭐 형, 누나 있으시죠? 뭐 외동딸이나 외동아들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형제가 있으신 분이 조금 더 많잖아요. 저 도쿄 케이짱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제 방에도 있지만 그 친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자, 제 남동생이랑 저도 굉장히 많이 다퉜어요.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어릴 때는 뭐, 엄마의 사랑을 뺏기는 것 같고, 항상 뭐, 제가 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혼자였다가 갑자기 남동생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나 동생 갖고 싶어요. 막 이렇게 졸랐었는데, 막상 동생이 나오니까 엄마, 아빠가 막 나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고, 막 질투도 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이 다퉜어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굉장히 많이 다퉈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라는 게 뭡니까? 굳이 뭐, 야, 내가 미안하다. 그냥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로도 그냥 갑자기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이가 좋아지는 피가 섞인 형제인데 그 형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제가 가지고 온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는요. 자기 친동생에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어떤 잔인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자, 이곳은요 실제 사건 현장입니다. 바로 치바현에 있는 시스이마츠라는 사건 현장이에요. 자, 살해를 한 범인, 즉 살해 용의자는요 바로 이 여성이에요. 제가 오늘 조금 청순하게 하고 왔잖아요. 오늘 청순한 누나 컨셉인데 자, 바로 이 여성입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지. 자, 이 사진의 이 여성은요 타케우치 에미고요. 당신 나이 25살이에요. 근데 당신 나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어. 최근래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쁜데? 와, 이쁘다. 와. 자, 이 여자의 이 타케우치 에미가 살해한 상대는 누구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남동생도 잘생겼어. 바로 친남동생입니다. 친남동생은요 바로 타케우치 료입니다. 타케우치 료쿤이었어요. 둘 다 너무 선남선녀지. 너무 예쁘게 생기고 잘생겼죠. 자,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그 남매가 이 남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체. 자, 여러분이 지금 너무 귀엽다, 와, 예쁘다 라고 하셨던 그 타케우치 에미는요. 자신의 친동생과 굉장히 사소한 일로 싸우다가 집에 있던 식칼로 친남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식칼로 남동생의 시체를요 다 절단합니다. 토막을 낸 거지. 자, 그 토막 낸 사체는요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상태로 여러분 놀라지 마요. 10개 이상 10조각 이상으로 절단 토막을 낸 거야. 자기 친남동생을. 그리고 그 절단된 시체는요, 토막난 시체는 바로 용의자의 친남동생 료쿤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 친남동생의 나이는요 21살. 자, 이 둘만 동거하고 있었대요. 둘만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둘만 같이 살면은 굉장히 형제가 끈끈한데 도대체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건이 밝혀지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사건 발각이 된 오후 2시쯤에요.
오후 2시쯤에 연락이 안 되는 료쿤을 걱정하던 그 료짱의 친구 3명이 료쿤의 집에 가. 연락이 안 되니까 얘가. 그래서 료쿤의 집으로 놀러 갑니다. 그런데 누나가 현관에서 들여보내주질 않는 거야. 들여보내주질 않는 거야. 아, 미안. 지금 집이 좀 지저분한데 나중에 올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여보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잘 못 느끼겠죠. 그래서 제가 친구의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조사 빵빵한 도쿄 K짱의 방송, 믿고 보는 방송 이어 베이비. 자, 친구의 인터뷰가 좀 금방 끝나기는 하는데 잠깐만 보시죠. くれっていうふうに言っ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家には入れられないっていうふうに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入れてくれっていうふうに言っ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家には入れられないって 이랬대 그랬대 유탄 데스케도가 뭐냐면 나 좀 우리 들여보내줘요 라고 말을 했었대. 말을 했었는데 이엔이와 하이라레나이 때 집 안으로는 못 들어와. 집 안으로는 못 들어와 라고 이 누나가 에미짱이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집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대. 친구 3명이 함께 갔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인터뷰를 한번 여러분 함께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 3명이랑 같이 이 집에 간 거야. 누나가 저 현관문 앞에 있고 그런 영상인 거예요. 에미容疑者は自分の目で見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見たいというふうに伝えて入れてくれっていうふうに言っ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家には入れられない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이랬대. 나 그냥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대. 료가 있는지.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이렇게 마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좀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누나가 집안에는 이래라레나이 너 집안에 들어올 수 없어. 안 돼. 라고 이 누나가 계속 막았대. 못 들어오게. 이게 실제 이 료쿤의 친구예요. 그 3명이 같이 갔다고 했잖아. 그 3명 중 1명의 료의 친구예요. 신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들 자세한 경위를 우리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자. ごめん、ちょっといないんだよね。 소름 끼쳐. 얘 지금 뭐라 그러는 건지 알아? 고멘, 저또 이나인다요네. 이게 뭐냐면, 미안, 지금 없어. 료 지금 없어. 이런 뜻이에요. 本当かなっていうのがあって入れてくれっていうふうに言ったんですけど、 혼떡가나 때 이유. 그러니까 진짜일까? 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ちょっと家には入れられない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ました。 역시나 집에는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을 했대요. 最初は玄関周りがちょっと汚れてるだとか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たので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대. 갱깡노 마와리가 뭐냐면 현관 주변이 현관 조금 여기 좀 지저분해서 지금 들어올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 그러니까 좀 집 주변이 좀 더러우니까 지금은 들어오지 마 라고 말을 했었대. 그렇게 말을 들었대. そこは気にしないから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たんですけど、 그래서 얘가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괜찮아요. 라고 말을 했대. 그런데 押し問答はおよそ1時間続いたが 이런 얘기들이 1시간 동안 계속됐대. 이런 얘기들이 들여보내주세요. 안 돼. 들어올 수 없어. 지금 좀 너무 좀 집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좀 저희 좀 들여보내주세요. 저 료 좀 직접 만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1시간이 계속 된 거지. 1시간 동안. ごめんなさい、バイトの時間もあるから。エミ容疑者が 저렇게 한 거야. 고메나사이, 바이토노 시간가 아루까라 라고 한 게 뭐냐면 미안, 나 지금 아르바이트 가야 돼서. 그래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대. 미안해, 나 지금 아르바이트 갈 시간이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갔고 친구 3명은 결국에는 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 이게 실제 그 친구 이 료쿤의 친구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 집이 일어났던 그 집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집이었냐면, 와, 집도 좋아. 집 굉장히 좋죠. 자, 여러분 보면은 여기 집에 이렇게 맨션이 좋은 맨션이 하나 있고, 여기 보면은 주차장 하나 보이시죠? 이 옆에 제가 손가락 하는 거, 이 가라지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이 료쿠는요, 여러분, 차가 있었는데 항상 이 가라지 옆에다가 차를 넣어놓고 항상 이렇게 문을 꼭 닫았대. 이 주차장 문을, 가라지 문을 꼭 닫았대요.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대. 료쿤이 살아있을 때. 이 가라지 문을 닫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날 친구들이 집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나왔는데, 어랄라? 이 가라지 문이 열려있는 채 료쿤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지. 어? 왜 저 문이 열려있지? 료 항상 저 문 되게 꼭 닫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상하다. 차가 있잖아. 뭐지? 근데 왜 집에 안 들어보내주지? 그 친구들이 조금씩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항상 이 주차장 문을 꼭 닫고 주차하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료쿤의 차가 문이 열려있는 채로, 주차장의 문이 열려있는 채로 저렇게 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누나가 집에 들여보내주지 않아. 집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돼. 여러분 봐봐. 항상 거의 매일매일 연락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 그리고 가라지 문, 주차장 가라지 문을 항상 닫고 차를 주차하는 친구인데 그 문이 열려있는 채로 차가 주차되어 있어. 그리고 뿐만 아니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료쿤이 트위터를 굉장히 자주 이용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 료쿤의 트위터를 가지고 왔어요. 실제 이거 료쿤의 트위터예요. 제가 잠깐만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료쿤이 사용했던 트위터입니다. 이게 료가 사용했던 트위터인데요. 거기다가 료는요, 이 트위터에다가 업데이트를 되게 굉장히 자주 했대요. 뭐만 하면 글 올리고, 글 올리고, 업데이트를 굉장히 자주 했던 료쿤의 트위터. 그러니까 자기 친구의 트위터가 갑자기 멈춘 거야. 아무 글도 게시되지 않고,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고, 아무것도 업데이트 되지가 않은 거야. 그렇게 트위터를 자주 하던 친구가. 그러니까 막, 거기다가 또 뿐만 아니라, 봐봐, 연락도 안 되지. 가라지 문은 열려있는 차는 주차됐지. 거기다가 되게 자주 업데이트를 하는 친구의 트위터가 갑자기 멈춰있지. 뿐만 아니라 그 료쿤과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이렇게 말한 거야. 9월달부터 올해예요. 올해 9월달부터 한 번도 료쿤이 출근하지 않은 거야. 료가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어. 그러니까 여러 막 이상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야, 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야, 얘 이상한 사건에 말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경찰서에 신고하게 된 거지. 그래서 엄청 친한 친구였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직접 료가 건강한지 말짱하게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집까지 갔지만 누나인 타케우치 에미, 그러니까 용의자죠. 에게 몇 번이나 집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료를 만나게 해달라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시츠코이하게 좀 집착적으로 귀찮을 정도로 부탁을 했는데 에미는 끝까지 이 친구들을 집안에 들여보내주지 않았어. 그래서 곧 아르바이트 시간이라 미안 이라는 말과 함께 친구들을 돌려보낸 거지. 자, 경찰서에 신고한 친구들 덕분에 이 사건은요, 9월 12일 월요일날 사건이 발각됩니다. 한 달은 좀 넘었네요.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집으로 가서 경찰이 말을 하죠. 어떻게? 현관문으로 들어가서 노크노크를 했는데 처음에 여자가 잠시만요. 집안이 좀 어질러져 있어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문을 열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렸대요. 그 경찰 말로는. 그래서 결국에 문을 열어준 다음에 경찰이 신고가 들어와서 잠깐 집안은 수색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집안에 들어갔어. 그런데 경찰과 함께 들어갔는데 집안 구석에 이런 게 발견됩니다.
집안 구석에 하얀색 봉다리와 핑크색 봉다리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뭔가 쾌쾌한 냄새도 나고. 저 비닐봉지에는 바로 이 에미의 친동생인 료쿤의 시체, 절단된 시체가 들어있었어요. 하얀색 비닐봉지 안에는요, 이 료쿤의 입에서 목까지 이렇게 절단된 턱 없는 머리가 들어있었대요. 턱이 없는 머리가 들어있었대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개의 핑크색 비닐봉다리에는요, 료쿤의 허벅지 부분까지, 이렇게 허벅지에서 잘린, 절단된 한쪽 발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벅지 부분에서 절단된 그 한쪽 발이 발견돼. 그 봉다리 두 개가 집안 구석에 놓여져 있었던 거야. 여자가 제정신 아닌 듯. 아깐 예쁘다며. 그래서 경찰들의 가택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슈였어요. 그래서 경찰들의 가택 수사가 펼쳐집니다. 이게 실제 그 범행 현장에서 그 경찰들이 가택 수사 들어가기 전에 그 영상이에요. 사진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정확한 집안, 그러니까 정확한 감식을 위해서 이제 경찰들의 감식 작업이 시작돼요. 10개의 절단되어진 채 비닐봉지에 넣어져서, 여러분 놀라지 마요. 2주 동안이에요. 2주 동안 걸쳐 보관된 시체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거실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 비닐봉다리는요, 그 시체를 만져보니까 약간 차가운 감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뭐야? 그 차가운 감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동생의 절단된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꺼낸 거지. 당연히 이 토막난 사체들은 같이 함께 살던 친동생 료쿤의 가능성이 높죠. 끔찍하지. 그래서 동네 주민이 한 인터뷰를 한 장면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타케우치 용의자의 집에 갔을 때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그래서 일단 그 주민분의 인터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우, 준비도 잘한다. 너무 잘한다. 자화자찬. 자, 그 주민분의 인터뷰를 한번 보실게요. 家を訪ねたのがきっかけでした。 지금 방금 본 게 뭔지 알아, 여러분? 이거 방금 이거 뭔지 알아? 이게 지금 하얀 꽃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 료쿤의 집 앞에다가 친구들이 하얀 꽃을 넣어놓은 거야. 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友達をイルス使ってんだよっていう感じで、警察官とで警察官は竹内さんって何回もこうノックして。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 아, 근데 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없는 척해요. 그래서 경찰 부를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타케우치상 하고 여러 번 노크를 하자 이제 수차를 노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でようやく諦めついたように開けたい感じ。 그래서 요야크 아케라메타 츠타요니가 뭐냐면 결국에는 포기한 듯한 얼굴로 나왔대요. 포기한 듯한 그런 표정과 모습으로 문을 열어줬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녀도 약간 포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지. 자, 그녀는 결국에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경찰의 가택 수사와 시체가 걸렸기 때문에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린 거지. 자, 그 잡힐 때 당시에 에미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너무 다른 얼굴이죠. 실제 잡혔을 때 이 에미의 사진입니다. 이게 그 토막 살해당한 이 에미의 친남동생 료쿤이에요. 잘생겼지? 자, 경찰에 잡힌 그녀는요, 그냥 순수하게 자백을 해요. 자백해. 이렇게 자백을 한 거야. 그냥 사소한 일로 싸우다가 죽이게 됐어요. 살아 후에 시체를 걸리면 안 되니까 시체 처리가 어려워서 그래서 토막내서 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대요. 와루이 것도 시대 심었다. 자, 와루이 것도 시대 심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쁜 짓을 해버렸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사소한 일로 죽이게 됐다. 살해 후에 시체 처리가 어려워가지고 다 절단해가지고 버리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쁜 짓을 해버렸어요. 라고 자백을 했대요. 평소에는요, 이 에미는요, 굉장히 점잖고 착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대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로, 아니 어쨌길래 동생을 죽이게 됐는지, 왜 싸우게 됐는지,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화났길래 친남동생을 이렇게도 잔인하게 죽였어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경위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둘의 사이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주민분의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太もも動機やいきさつは明らかになっていません。二人はよく外で一緒に出たりしてたんですか？一緒には 자, 아, 저기 자막 나오는구나. 자, 둘이 함께 뭐 자기 나가긴 했었나요? 그랬더니 あんまり仲がいいとは思わなかったね。 앞말이 나카가이 또 어머나까다네. 별로 둘이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最近1週間か10日ぐらい前会った時にちょっと痩せた感じはした。 내려봐봐. 최근 일주일, 그러니까 범행이 발각되게 한 그 일주일 전에 한 열흘 전, 일주일 전쯤에 이 에미의 모습이 굉장히 조금 마른 듯한 느낌이었대요. 야윈 느낌이었대. そうなんですか。なんか前をふっからしてスマイルだったけどね。ちょっとなんか痩せたねって言ったらそういう感じ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야. 이 여자가 되게 살이 많이 빠져 있었대. 거기다가 이 타케우치 에미는요, 평소에 되게 잘 웃고 다녔대요. 웃고 예의 바르고 밝은 성격이고 되게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평소에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했겠지. 그런데 최근 한 열흘, 일주일부터 여자애가 갑자기 야위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가 너 조금 말랐네, 살 좀 빠졌네 그랬더니 여자애가 그리고 막 그냥 스쳐 지나갔대. 그러고 말았대. 이러고 말았대. 그래서 그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자백을 해요. 뭐라고 자백을 하냐? 너 언제 죽였어? 왜 죽였어? 그랬더니 여자가 한 2주 정도쯤에 죽였어요. 2주 정도 전에 죽인 거야. 2주 전에. 그러면 그녀가 이 동생의 사체를 좀 늦게 발견하게끔 이 여자가 어떻게 뭘 한 거야. 그치? 계획적으로. 왜냐? 친남동생의 토막난 사체가 냉장고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야. 그걸 정말로 이 남동생을 죽인 걸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토막을 내서 사체 처리를 한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해놓고 나중에 버릴 생각이었다고 인터뷰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막 보고 아 너무 예쁘다 뭐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라고 했던 그 애미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성격의 여자였을까요? 그래서 주변에 살고 있던 어떤 할머니의 인터뷰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3분 38초. 자, 아까 어떤 분이 아니 영상은 몇 초밖에 안 보여주고 되게 설명이 길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내가 통역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세요? 저의 왜 배려심을 왜 몰라주시나요? たまにお会いしたりしてね、あーとか言って声かけてくれたり。 타마니 아이시다리시대 어머 나 왜 이래 내 얼굴을 너무 가렸다. 이렇게 말했대. 아 가끔 만났대요. 가끔 우연히 만나면 아 이러면서 뭐 말 걸어주고 이랬대요. ね、ニコニコして可愛い 니코니코 시대 가와이 お嬢さんでしたね。 오조상 데스타요네. 뭐냐면 니코니코 여러분 제가 아까 니코니코 했었죠. 니코니코에서 그러니까 방긋방긋 싱글벙글 이렇게 웃으면서 되게 귀여운 따님이었대요. 귀여운 약간 그런 소녀였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말 들어보면 예의도 되게 발라. 만나면 아 안녕하세요 아 이러면서 말도 걸어주고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빙긋빙긋 웃으면서 되게 귀여운 아이였다라는 어떤 할머니 그 동네 주민분의 인터뷰예요. 실제로. 자, 얼마나 귀여웠냐. 바로 에미의 실제 사진입니다. 25살이고요. 이거는 뭐 노미까이 같아요. 뭐 술자리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은 동네 주민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녀를 생각할까요? 같이 일했던 사람은 그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인터뷰 장면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주민은 가끔 보는 거니까 모르잖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또 물어봤어. 그녀는 어떤 여자인지. 自宅近くのスーパーでレジ打ちや品出しなどを担当し現在まで5年間続けていたという。明るくて元気だし愛想もいいし 아까르크때 갱기다시 못 봤었다 뭐라고? という。明るくて元気だし愛想もいいし 되게 밝은 여자였대요. 굉장히 밝고 항상 되게 갱기한 항상 건강하고 밝은 여자였대. 그리고 예의도 굉장히 발랐대요. 土曜日の、5時まで仕事して 토요일도 5시까지 일을 했대요. 오후 5시까지 일을 했대요. 信じられないのは本当のところですよ 신지라나이노 진짜 믿을 수가 없대. 진짜 믿을 수가 없대. エミを 굉장히 밝고 이런 여자였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믿을 수가 없다는 이 가게 텐조의 말이에요. 텐조 점장님. 이 에미가 일했던 점장님의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에미는요 동네에 있는 인근 슈퍼에서 레지를 보는 거야. 레지를 보거나 그 레지 있죠. 그 가격 체크하는 레지를 보거나 물품을 내보내는 일 등도 담당을 했었대요. 그리고 사건이 발각되기 전까지 이 가게에서 5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친구였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아까 이 텐조가 뭐라 그랬지? 토요일도 오후 5시까지 일했다고 했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 에미짱이 시프트입니다. 실제 시프트예요. 그 가게의 시프트야. 보면은 그 사건이 발견된 게 13일이었어. 13일이었단 말이야. 9월 13일. 그런데 그 에미의 시프트를 보면 2주 전에 동생을 죽였다고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나왔던 시프트는 이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거 있죠.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게 에미가 출근한 날이에요. 슈킹한 날이야. 출근한 날 31일 나갔고요. 2일 나갔고요. 7일, 9일, 10일 날 출근을 했어. 동생을 2주 전에 죽여놓고 동생을 토막내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던 그녀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출근을 했던 거야. 소름 끼치지. 그래서 이 텐조가 와 신지라레나이노 라고 말한 거야. 진짜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상한 낌새를 전혀 느끼지 못했대. 비켜지나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